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기업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키즈, 아이들 이런 것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 그 김남도 교수가 내년도에 그 화두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용어로서 키즈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놀이용 화장품 콘텐츠의 융복화 모델, 다시 말씀드리면 키즈 코스메틱 플랫폼의 전문 기업으로 박은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 대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시청자 여러분부터 만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퍼플러스를 경영하고 있는 박은정 대표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더해서 또 창의성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키즈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퍼플러스는 일반적인 상품에 또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서 네. 아이들에게 그냥 일반적인 화장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화장품을 가지고 또 사용하고 또 바르고 또 노는 모든 시간의 콘텐츠를 같이 결합해서 판매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자기의 컬러를 가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그 예측 시즌인데요. 네. 내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여러 가지 그 텍스 마케팅 기법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키즈, 어린이 이런 요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이 키즈와 관련된 이렇게 전문적인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네. 내년도에 이렇게 세경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키즈 이런 것이 왜 떠오를 거로 생각하는지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의 수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상 줄어드는 만큼 집중도는 더 커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많을 때는 그냥 풀어놓고 키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한 명의 아이한테 모든 것을 집중해서 텐포켓이라고 하는데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네네.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까지 그 한 아이를 양육하는데 모든 집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전보다 키즈, 청소년 쪽에 더 양질의 또 고부가가치를 탑재한 그런 시장성이 또 특히 프리미엄 시장이 더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또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업 명칭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네. 퍼플러스 어떤 뜻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플은 가장 스펙트럼이 넓은 컬러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보통 컬러가 가지는 것보다 다양한 퍼플의 계열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예술가 그리고 또 창의적인 작가들이 네네. 퍼플을 좋아하고 또 네. 약간 창의성의 대표적인 컬러가 퍼플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혁신적인 것을 생각하는 기업이다라는 의미에서 퍼플에 더하다라는 의미 플러스를 해서 퍼플러스라는 이름을 저희가 또 내세우고 또 경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패션 게이스를 이렇게 보면 퍼플 이 색깔을 가장 고급스러운 색깔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뭐 특이하게 여성들도 지금 네. 박 대표님도 퍼플의 이렇게 색깔을 띤 이런 섬유로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십니까? 퍼플이라는 컬러는 네. 다양한 컬러랑 어울렸을 때 또 되게 창의성 그리고 또 변화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 컬러, 네. 플레이 컬러스라는 것을 저희가 슬로건으로 잡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컬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도 성향이 있잖아요. 어른들은 MBTI라는 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들은 그런 성향을 컬러 성향으로 또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레드 컬러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주변을 둘러보고 또 함께하고 싶은 그린 컬러의 성향을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지적인 탐구를 좋아하는 블루 컬러.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플은 또 예술과 창의적인 아이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아이들의 컬러 성향을 저희가 잘 찾아주고 그것에 맞춤형 제품을 제안해주고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컨텐츠를 담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컬러를 굉장히 많이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제품으로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제품 얘기하면 코코힐리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 런칭한 브랜드가 코코힐리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일반적인 저희가 키즈 코스메틱을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런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장에서 센세이션한 반응을 저희가 받았어요. 네네. 그 이유는 제품에 일반적인 제품은 그냥 프로덕을 팔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희는 이 프로덕에 생각을 혁신을 더했어요. 그래서 보통 모든 제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화장품이 담기는 이 용기의 플라스틱은 왜 그냥 용기여야 되지? 이것이 장난감이 될 수 있잖아. 네네. 라는 생각에서 보통 클렌징 하는 그냥 목욕통 있잖아요. 네네. 그 통도 저희는 주사위 모양으로 만들어서 물놀이를 하면서 목욕을 하면서도 주사위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욕을 하면서 거품으로 씻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거품은 왜 그냥 씻는 동안도 아이들이 재밌었으면 좋겠어서 그 목욕 놀이를 하는 통에 비눗방울 놀이 스틱을 같이 탑재를 해서 이 다양한 혁신성을 넣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크림팡 팩트라는 팩트가 있는데 네네. 팩트의 케이스도 왜 그냥 팩트를 집에서만 하지? 가지고 다니면서도 발라도 되잖아 라는 생각에서 용기에 끈을 달아서 가방으로 만들었어요. 네. 이런 혁신들이 좀 시장에서 엄마들의 인사이트를 얻다 보니까 굉장히 프리미엄 키즈 코스메틱, 창의력 놀이 코스메틱이라는 부분에서 좀 잘 런칭을 해서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인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그 반응 정도 네. 이런 걸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제품이 고민을 많이 해서 내는 제품이다 보니까 네네. 막 품목수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런칭을 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내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그것을 기대해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애플이 런칭되면 소비자들이 막 기다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기했다가 사는 것처럼 저희가 신제품이 런칭이 되면 대기해서 기다렸다가 굉장히 많은 수의 고객들이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고 또 굉장히 많은 리뷰를 남겨주기도 하고 글로벌적으로도 저희가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서도 지금 순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와 그 글로벌 아마존 네. 이렇게 통해서 해외 그 반응도 차이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슷한지 아니면 이렇게 차이가 더 글로벌 쪽이 높은지 이런 걸 좀 같이 얘기할까요?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엄마의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엄마가 직접 만든 브랜드이기도 하고 네네. 또 엄마들의 마음을 저희가 읽어서 만든 브랜드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실은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해외 수출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제품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컨텐츠를 테스트해보고 또 어떤 컨텐츠가 가장 아이들한테 적합한지 네. 수많은 시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정도면 해외 시장에 내놔도 되겠다라는 완성도가 좀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해외 시장을 두드렸는데 한국과 비슷한 거예요. 해외 시장에서의 반응도가.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 그리고 태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코코 힐리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이 기업 이 프로를 한 10년 동안 진행하면서 느낌은 굉장히 세밀하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상당히 완성도를 높이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좀 인상을 깊은데요. 네. 본인이 직접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길러봐서 그런 쪽에 네. 경험이 있습니까? 네. 제가 어쩌다 보니까 네. 딸 셋을 낳게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딸 셋을 실제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다르더라고요. 네네. 아이들이
아이들도 옷을 입고 장난감도 쓰고 뭐 로션도 바르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들은 모든 것을 놀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덕이 그냥 일반적이면 너무 아이들한테 주는 창의성도 없고 재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화장품도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왜 이렇게 예쁜 화장품을 쓰는데 우리 거는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이제 출발한 것이 그 팩트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왜냐면 애들이 한 4살 정도 되면 엄마 화장품을 훔치기 시작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엄마인데 뭐를 바르고 나면 갑자기 예뻐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도 바르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 팩트를 바르는데 어른들은 사실은 가리기 위해서,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애들은 이미 이쁘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시킬 수는 없고, 근데 이것을 바르는 거 자체가 놀이인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저희는 엄마의 마음으로 놀이라는 개념의 팩트에 로션을 바르는 크림을 담자라고 해서 저희는 세계 최초로 크림, 기초 제품을 담은 크림빵 팩트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 방송 전에 꼭 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요. 네, 키즈 화장품, 어린이 화장품이니까 네. 저 같은 아들도 어린애가 예쁜데 그 화장을 발라야 될까 말까 맞아요. 이런 쪽으로 좀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혀 새로운 내용이네요. 네네. 그거 좀 잠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쁜 그냥 아이들한테 장사를 하기 위한 프로덕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탐구를 하고 네네. 또 갖고 싶은 프로덕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이 화장품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화장품에 놀이 경험을 저희는 담은 거고 그리고 엄마들이 애들이 자꾸 화장하고 싶어해 라고 네. 할 때 그것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즐기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초 제품을 담아서 엄마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 둘을 잡았어요, 저희가. 네. 그리고 보통 패키지는 저희가 디자인이 하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아이들이 이것을 바르고 노는 과정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아이들한테 내 친구, 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놀이 컨텐츠를 결합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와 스토리텔링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서 팩트를 꾸밀 수 있도록 나만의 디자인으로 완성을 해서 나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었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바르고 노는 게 아니라 네네. 뭔가 나의 작품, 내가 만든 작품을 가지고 다니고 또 사용하는 그런 그런 플로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지금까지 런칭 후에 뭐 숫자도 괜찮고 판매량 같은 거 이런 거 네.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는 프로덕을 런칭을 했고 이 프로덕을 가장 잘 판매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보통 프로덕을 판매하면 제품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 제품에 QR을 찍으면 영상 컨텐츠가 같이 결합형으로 판매를 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제품과 좀 다르기 때문에 엄마들이 일반 제품을 샀을 때는 그냥 1시간짜리 제품이라면 저희는 애들한테 작품도 남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놀고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남기 때문에 약간 일석삼조, 일석오조 정도의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그래서 독보적으로 저희가 이 매출 성장이 매월 20% 이상 매월? 네 아. 성장하고 있고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발주량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코콜리가 굉장히 성장했으니까 제품이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기호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빨리 변하다 보니까 네. 제품의 다양성도 좀 많이 추구해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제품이 어른만큼 많지는 않아요. 네. 막 많이 바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놀이가 결합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이런 창의성 있는
브랜드도 있지만 네네.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루틴하게 사용하는 기초 제품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성장하는 브랜드 전략으로 0세부터 10세까지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장난감과 놀이와 컨텐츠가 결합된 코코일리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이제 품목 수는 한 15종에서 20종 정도를 운영을 하고 네네.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엄마들한테 신뢰도를 얻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청소년까지 확장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네네.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니까요. 네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곳에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키즈 코스메틱뿐만 아니라 청소년 브랜드 그리고 기초 제품 이뮤라는 이제 기초 브랜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브랜드는 이제 고객을 만나고 또 기본적인 회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다 보니까 네네. 매출을 내고 또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만나는 접점에서 이 브랜드들이 리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최근에 화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인색이 또 남자들도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마켓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이 시장 자체가 컨텐츠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미디어가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네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옛날에는 대학교 가서 화장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는 립밤을 바르고 또 립밤은 뭡니까? 립밤 입술에 아. 약간 뭐 이렇게 색깔을 제가 구세대라 그랬어요. 네. 네네네. 립밤을 바르고 그다음에 얼굴에도 뭔가 크림을 바르고 이렇게 네.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코코일리라는 브랜드가 혁신을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화장을 하고 싶어하고 미디어에 노출이 돼서 화장품을 사용하고 싶은 이 트렌드와 욕구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꿔서 기초를 담아서 이것을 더 재밌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을 인사이트를 찾은 것처럼 저희가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더 늦게 화장했으면 좋겠어. 화장 안 했으면 좋겠어가 대부분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모여서 놀면서 화장을 하고 그런 영상을 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청소년 됐을 때. 네네. 그렇다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창의성을 더하고 아이들끼리 소통이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화장품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여기에 테크를 탑재한 화장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조금 말씀드리면 네네. 이 세대가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교복 포켓 안에 화장품 넣는 포켓이 있어요. 남자들 정장 속에 보면은 네네. 지갑 넣고 명함 넣는 포켓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아이들 교복 속에 립밤을 꼽을 수 있는 팩트를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야 뭐 주머니 크게 해가지고 다 넣으면 되는데. 네네. 예. 그것처럼 지금- 어떻게 네네. 보면 아이들한테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다니는 필수품처럼 놀이처럼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더 재밌는 스토리를 담을 수 있겠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저희가 청소년 그리고 또 성장하는 그런 대상으로 프로덕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는 이제 화장품의 어떤 내용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유명한 탤런트가 와서 광고 뿌리면 광고하면 그 제품이 좋은 줄 알고 기득권에서 화장품이 나갔는데 요즘은 이 청소년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이 기득권을 인식하지 않는다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보다도 네, 나의 편하고 맞아요. 이런 쪽에 하면 어느 제품이라 산다고 네, 그러거든요. 네, 그 관계 화장품 시장 관계 이렇게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그리고 특히 키즈라든가 청소년을 지향하니까 네, 그런 상품의 어떤 화장품 같은 게 기득권, 네, 명품 이런 거에 요새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면요.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요즘 트렌드는 네네. 아이들 MZ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 아이들은 굉장히 가치 소비를 해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의미가 있는 브랜드를 소비를 하고 그리고 본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브랜드를 구매를 하고 또 본인들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키즈 코스메틱
또 주인공이 아이들이었지만 저희가 이런 자라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20대, 10대의 브랜드들도 아이들이 기획하고 아이들이 직접 MD가 되고 그렇습니까? 네. 아이들이 상품 기획을 하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소통 과정에서 네. 지금 청소년들 생각을 직접 반영한다. 네. 이것도 아주 그 혁신적인 이런 저건데요. 네.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저희는 실제 연구원들이 아이들이에요. 네네. 그리고 실제 연구원이 청소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연구하고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들이 직접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본인들의 성향에 맞는 보통 20대가 돼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경험을 하면은 늦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리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다양한 본인들이 소비하고 본인들이 쓰는 제품들을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본인들이 기획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벤처 캐피탈이든가 이런 데서 보면 반응 정도 네. 이런 쪽에 지금 아까 제품 자체도 혁신 자체도 아이디어 자체도 굉장히 갤러핑 이렇게 말이 뛰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네. VC들의 반응도 굉장히 크다면요. 그거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네. 어떻게 보면 네네. 사실은 매출이 리드하는 기업은 매출만 보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매출과 밸류를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브랜드 그리고 기업이다 보니까 네네. 투자자들과 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만 일으키는 기업은 미래의 성장성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현재의 매출 뿐만 아니라 저희가 R&D 포션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계속 혁신을 해야 되는 파트고 또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차별화된 플랫폼을 만들려면 모범 답안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저희가 지금 리드하고 있는 이 브랜드 파트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플레이 컬러스라는 플랫폼에 키즈 브랜드 여러 제품들이 들어오면 이런 혁신을 우리가 더해줄 수 있어. 색다름을 더해서 시장을 더 리드할 수 있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직접 만들어가고 네. 경험하고 그래서 미래를 정말 혁신할 수 있는 과정의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제조를 하면 네네. 이게 제조 기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저희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제품, 다양한 키즈의 산업들을 네네. 저희가 혁신을 더해주고 그것들을 함께 아울러서 함께 성장시킨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이 이런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이것을 어떤 그 창업의 계기가 있었는지 이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광고회사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광고회사에서는 항상 시장의 트렌드를 리드하고 시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그 광고회사에서 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가장 출발점인 제품이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 회사의 제조부터 이제 모든 유통까지 네. 진행하는 예스럽지 않다 그래 브랜드사에서 느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적인 경험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브랜드를 만드는 거는 브랜드를 어떻게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또 전문성을 갖고 싶어서 브랜드 전문 회사에 또 다녔어요. 그래서 브랜드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네. 브랜드는 경쟁자가 소유하지 못한 가장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네네. 이것이 브랜드의 정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포화 상태에 있지만 빈 곳은 있거든요. 네네. 비어 있는 카테고리, 남들과 다른 새로움을 만들어내야지 그게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를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 20년, 한 5
5년 이상 경험을 하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는 창업을 해도 되겠다 해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이번 창업은 세 번째 창업입니다. 아, 첫 번째로는 수많은 브랜드를 만들어주고 이제 외주 마케팅, 외주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외주사를 했었고 두 번째로는 유통사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매출을 내는 것 그리고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이제 보면서 가장 비어 있는 카테고리를 찾은 것이 키즈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장이 작아 보이고 또 어른에 비해서 굉장히 대기업이라든지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키워나가면서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경쟁자가 시작하지 않는 빈 곳이구나.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뾰족하게 브랜드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는 거에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이제 직접 이렇게 시청자분을 마지막 보시면서 좀 앞으로의 기업 목표라든가 앞으로의 최종적인 이런 계획 같은 거 이런 것 좀 같이 제가 빠진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귀하게 함께 또 저희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먼저 감사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또 어떤 경험을 주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주인공 자체 그리고 타겟 자체, 대상 자체가 키즈 청소년을 커버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건강하고 또 재미있는 창의적인 어린이 화장품과 또 다양한 컨텐츠를 담은 플레이 컬러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굉장히 창의력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R&D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요. 연구소라든지 또 아이들을 만나는 접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을 잘 살펴봐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 또 재미있는 프로덕트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당부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기업이 성장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네. 한국에 이렇게 관련된 산업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굉장히 기여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